레디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운서입니다. 오늘 쇼킹 바이든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일한 아들인데 이 헌터 바이든은 1970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약 52세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부터 사건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도 바이든이 미국 부통령일 때 국가 무역 협상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담판을 벌이려고 미국 부통령 전용기에 타고 중국으로 샥하고 날아갔어요.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부통령도 전용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아들 헌터 바이든이 함께 아빠랑 미국 부통령 전용기에 타고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이건 벌써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가족여행 간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하러 공무차 아버지가 미국을 대표해서 전용기로 중국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아들이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간다. 벌써 느낌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헌터 바이든, 즉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BHR 파트너스라는 펀드의 이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빠랑 같이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열흘 뒤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을 BHR 파트너스가 받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흘 만에 영업 허가증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중국은행이 중국에서 대표적인 은행이고 국영은행입니다. 당연히 공산당이 운영하는 은행이 중국은행이에요. 그런데 중국은행으로부터 BHR 파트너스가 1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고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 원, 약 2조. 여러분, 아빠 따라 중국 갔다가 열흘 만에 2조. 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제가 사과를 할게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바이든이 아니거든. 미안하다. 너는 자수성가하거라.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힘으로 네 인생 개척해야 된다. 야, 어떻게 여러분 열흘 만에 2조. 자,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어떤 사이입니까? 또 이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에 간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담판을 지으러 간 전투적인 모임이었고 시진핑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랑 미국 부통령 전용기에 타고 같이 중국에 들어갔다니만 열흘 만에 2조 투자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철수를 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미국 바이든 부통령이 당연히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글쎄, 나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당연히 미국에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중국 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니까 갑자기 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해군 예비역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제 군대로 들어갔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자꾸 문제가 된다. 야, 2조 받은 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거 좀 우리 여론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너 군대 좀 가봐. 군대 가가지고 좀 숨어 있어. 그리고 군대 가면은 사람들이 애국자로 보지 않냐? 그러니까 좀 애국자로 보여야겠다. 우리가 중국의 나라를 판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미지가 막 이렇게 나쁘니까 네가 군대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국자 가문으로 볼 거 아니겠냐? 그러면은 네 앞날이 더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내가 더 네 뒤를 봐주지. 너 좀만 고생해. 해가지고 아마 군대를 보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2013년도 중국 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해군 예비역으로 아들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 1년을 못 버팁니다. 왜? 다음 해인 2014년 코카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미 해군 예비역에서 퇴출 당합니다. 즉 군대 가서도 마약 복용했다가 걸려가지고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약하고 뭐 그런 전과가 생기고 뭐 그러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바이든이라는 거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로또 중에도 뭐 상로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느냐? 2014년도 해군 예병에서 코카인 먹었다가 잘린 이 아들이 바로 그해 2014년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가 됩니다. 자, 이 아들이 무슨 가스 전문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가 돼서 5년간 부리스마 이사로 일하면서 매달 8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8만 달러가 얼마일까요? 따자잔 짠짠 1억! 여러분, 한 달에 1억. 바이든 아들은 코카인 먹고 군대 잘려도 한 달에 1억 주는 시내 직장에 바로 취업. 여러분,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 취업 이거 뭐 금방 됩니다. 금방 돼. 코카인 먹고 잘려도 금방 돼. 코카인 먹기 바로 전에는 2조 중국으로부터 2조 2조 딱 따고. 야, 내가 자꾸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지네요. 아빠가 바이든이 아니라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기도 열심히 해서 자구선거하거라. 자, 그랬는데 왜 해필이면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가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을 스카웃을 이사로 했느냐, 뭐 전공자도 아닌데, 이런 겁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책을 지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을 확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 회사에 이사로 넣어버린 거죠. 우크라이나 회사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당연히 정경유착이죠. 이런 걸 보고 정경유착. 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이 되면은, 야, 이거 뭐 저는 이 전 세계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들기 시작해요. 자, 그랬어요. 2014년도에 월급 1억 시내 직장에 취직했던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자, 헌터 바이든이 헌터가 정말 HUNTER, 사냥꾼입니다. 말 그대로 헌터가 헌터의 이름이 사냥꾼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보니까, 야, 직장 헌터입니다. 직장 구하는 거는 완전 사냥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직장들을 빵빵 잘 구하는지, 야, 대단한 뭐 직장계 헌터라고도, 취업계 헌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뭐, 우리나라도 뭐 정경유착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정부패 없었습니까?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야, 이 헌터는, 이 사냥꾼은 조금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성 편력? 그 여자들을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뭐 그런 또 사냥꾼? 여성 사냥꾼이라고 그럴까? 또 그런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14년에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에 이사가 돼서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던 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저 같으면은 아내하고 애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당시 헌터 바이든은 아내가 있었고 딸이 셋이 있었어요. 예쁜 세 딸을 두고 있는, 뭐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 예,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 형도 이름은 보입니다. 보 바이든이에요. 그런데 이 형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땅이 큽니다. 거기서 법무장관을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위직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형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자, 형이 돌아가시니까 형수가 남은 거죠. 그 형수가 남았는데, 그 형수 이름이 할리입니다. 할리라는 형수인데, 형이 돌아가신 다음에 딱 5달 있다가 반년도 안 된 거예요. 반년은 6개월이니까 반년에서 한 달 빠져요. 딱 5달 있다가 형수랑 동거를 시작합니다. 형수랑 애인이 됐어요. 이 당시에 이미 헌터 바이든은 아내와 결혼해서 세 딸을 두고 있었을 때인데, 형 죽은 다음에 5개월 만에 형수랑 눈이 맞아서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은 뭐라고 성명서를 냈냐면은, 헌터와 홀리가, 헌터는 아들, 홀리는 며느리, 헌터와 홀리가 형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걸 응원한다 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이 사람은 헌터의 형이지만 또 홀리의 남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터와 홀리가 형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걸 응원한다 라고 형수와 시동생이 동거하는 것을 찬성, 적극적 지지한다 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자, 여러분,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거는요,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말씀 여기 있어요. 참 제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지. 아니, 형수랑 바람이 나가지고 동거를 합니까? 아픔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아내하고 딸 셋이 있는데, 야, 이거 나 진짜, 야, 이거 정말 우리 바이든 부통령, 이런 사람 미국 대통령 되면은 가정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윤리예요, 가정윤리. 자, 그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정말 황당 사건이 겹칩니다. 아칸소 주에 사는 한 여성이 이 문제의 헌터 진짜 사냥꾼 맞아 보니까 진짜 이거는 여성 사냥꾼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헌터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눈 밖에 놔야 돼요. 눈 안에 사정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자. 뭐 그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을 정도예요. 아칸소주에 사는 한 여성이 헌터가 자신 아이의 친부임을 확인하는 재판을 내서 유전자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헌터는 재판에서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다. 나는 절대 이 아칸소주에 사는 여성과 어떤 이제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 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아이가 헌터의 아이가 맞았다는 거죠.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100%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친자로 확인된 아이의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형수랑 함께 동거했던 기간과 일치가 됐다는 거죠. 즉, 이 헌터, 이 무시무시한 사냥꾼,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은 사냥꾼,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내가와 세 딸이 있는데 형수와 바람이 나서 동거를 하는데, 형수랑 바람이 나서 동거를 하는 도중에 아칸소주에 사는 여성이랑 또 바람이 나서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몇 중 생활입니까? 이거 몇 중, 뭐 이건 2중 생활도 아니고 3중, 뭐 4중,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한편 헌터 바이든은 간통을 조장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신용카드 지불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뭐 돈까지 뭐 신용카드로 아마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에서 매달 꽂아준 1억? 그거가 일로 들어갔을까? 갑자기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정한 재물은 부정한 데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절대 부정한 재물을 탐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헌터 바이든은 내가 가입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 도용당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신용카드가 도용당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간통 조장 사이트에서 계속 결제가 됐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아니, 문자 날라오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뭐 도용 당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뭐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 형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2년간의 막장 로맨스 동거 생활을 끝낸 헌터는, 그러니까 2년 만에 헤어졌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영화계 인사인 멜리사 코엔과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엿새 만에, 6일 만에 약혼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만나자마자 뭐 6일 만에 약혼을 하고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리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형수랑 동거 생활하고 뭐 살아간다, 너 없으면 죽는다 그러더니만 2년을 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BC 뉴스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ABC 뉴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헌터 바이든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외국 기업의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덕분이었음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런 겁니다. 내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미국의 부통령이었으니까. 내가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는 정말 하나도 없었다 라고 떳떳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최소한 미국 민주당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민주당을 왜
미국 시민들이 지지합니까? 정말로 좀 부정부패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좀 갑질을 하지 말고, 힘든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좀 낮은 자세로 섬겨달라고 민주당 지지하는 거지. 정말 이 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미국의 부통령이었으니까.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는 정말 한없었다. 여성을 수없이 사냥하던, 혹은 좋은 직장을 수없이 사냥하던 그 뒤에는 아버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아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아들이 속으로 엄청 좋아하겠네요. 엄청 기뻐하겠네요. 야, 부통령일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한번 전 세계를 제대로 한번 사냥해보자. 이런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레인보우 리턴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